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기독교 상담과 영성 두 번째 시간 대상관계 이론과 영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면 한 주체자가, 한 개인이 그가 상대하는 주요 대상과 맺는 관계상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거기서 정신적 건강 혹은 병리의 원인과 결과, 그 치유책을 찾아보는 심리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경험은 그 사람에게 흔적을 남기죠. 특별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경험은 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고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을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으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주요 개념들이나 이론적인 뼈대가 정신분석 이론의 것들을 많은 경우 차용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든지 또 전이와 역전이의 관계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한다든지 또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실제 임상적 기법들이 정신분석적인 면모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을 프로이드의 고전적 정신분석에 대비하여 현대 정신분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또는 1세대 프로이드 이론과 2세대 자아심리학, 에고심리학 이론을 계승하여 3세대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생각과 느낌, 또 감정과 정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너 셀프 그리고 이너 오브젝트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심리학을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를 통해서 설명하면 제1세대 이론이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비엔나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죠. 2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심리학, 에고심리학, 그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하인츠 하트만, 이디스 제이콥슨, 에릭슨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고요. 제3세대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 제4세대 이론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호주관성 이론, 대표적인 사람이 페렌치인데 상호 분석을 합니다. 상호 분석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대상관계라는 용어가 오늘날의 의미로 정확하게 쓰여진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 처음입니다. 여성 분석가죠. 비엔나 태생으로 부다페스트를 거쳐서 베를린으로 결국 영국 런던에 정주한 아동 정신 분석가입니다. 아주 탁월한 분석가죠. 이 클라인이 페렌치에게 보낸 글에서 아동을 분석하면서 틱 장애가 있는 아동을 분석하면서 그때 대상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클라인이 사용한 대상관계라는 말은 단순히 그 프로이드에서 얘기하는 성적인 대상,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내적 표상,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진 대상과 또 주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오늘날의 대상관계의 뜻을 클라인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오늘날 의미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멜라니 클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페어베현이 있습니다. 이분도 분석가이고 목회자인데
이분이 쓴 글이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라는 그 글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가장 큰 욕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이 부모에게서 진실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사랑이 부모들에 의해서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욕구이다. 내가 사랑받는 것과 내 사랑이 중요한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실제 대상들에게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때만 그는 차츰 유아적 의존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어떤 그 생물학적 욕구 충족이 인간의 어떤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어떤 대상 관계,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욕구라고 그렇게 페어 베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욕동의 추구가 아니라 대상의 추구, 대상관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추구하는 대상이란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 사랑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정서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대상과의 관계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상관계는 내적인 본능적 욕구보다는 관계에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위니캇이라는 소아과 의사이자 소아정신분석가인 위니캇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존재하기 시작하고 삶이 실제라고 느끼며 삶이 리얼하다고 그렇게 느끼며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본능적인 만족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인격적 관계 경험이다. 이것은 본능적 만족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위니캇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여전히 젖가슴에 머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관계성 때문이다. 여기서 젖가슴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배고픈 유아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이 되겠죠. 그러나 그건 1차적 의미고 더 폭넓은 의미로 보면 양육자의 품경험이라는 거죠. 안아주기를 통해서 유아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 풍경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관계성 때문이다. 그렇게 위니캇은 얘기를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유아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인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공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례화된 양육자와의 상호관계.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죠. 얼마나 많은 이 아이가 독립하고 자립할 때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람이죠. 그 상호작용이 얼마나 무수하게 반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양육자와의 상호관계, 의례화되고 반복되는 그 상호관계가 아이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죠. 그리고 동일시됩니다. 내면화되고 동일시된 것이 그 아이의 심리 내적 구조, 성격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것이 아이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좋은 음식이 건강한 육체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듯이 좋은 돌봄과 양육이 있어야만
건강한 심리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그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 전부겠죠. 아버지는 아이가 만나는 첫 남자입니다. 첫 번째 남자입니다. 어머니는요,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접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구나. 참 사람들이 좋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하게 되겠죠. 만일에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양육을 제공받는다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신뢰감과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학대와 방임을 받는다. 유기하고 비난하는 부모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이가 갖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적대적일 것입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두려운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과 상처만 받게 되는 존재.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차라리 상책이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학대받고 방임당하고 유기와 비난을 경험하는 아이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부모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 부모로부터 그런 어떤 그 트로매틱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가정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믿을 수 없는 불안한 존재,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죠. 그게 발전하면 뭡니까? 편집증이죠. 누가 나에게 공격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면화된 성격이 편집증으로 발전하는 것이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입니까? 이와 같이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은 자기 이미지, 자기 표상과 대상 이미지, 대상 표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의 시선을 도표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각구도의 관계 영역입니다. 원이 3개가 있죠. 삼각형으로 해서 가장 위쪽 왼쪽 편에 보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편에 보면 아기와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원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담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관계, 엄마와 아기의 상태에서 어떤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정서와 감정,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원을 보면 영성 지도자와 수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원의 바로 위에 보면 점으로 된 원 안에 테오스, 하나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 지도자와 수련자와의 관계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상담과 영성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엄마와 아기의 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함께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확장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한 분석가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다음에 보는 내용은 도널드 위니캇입니다. 도널드 위니캇. 위니캇의 생애와 이론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화요일 저녁에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니캇이라는 사람은 소아과 의사이면서 소아 정신분석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0년 동안 아이들을 진찰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보았겠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소아과 의사로서 소아 정신 분석가로서 수많은 아이들과 엄마를 치료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이론을 정립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신 건강에 돌봄과 양육의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니캇입니다. 이 위니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아기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 소아과 병동에서 아이들을 관찰할 때 하나의 아기가 혼자 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아픈 아이는 항상 엄마와 같이 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한 아기는 없다. 아기와 엄마, 엄마와 아기라는 그 관계성의 모체, 그 함께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아기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 심리의 초점 프로이드와 위니캇을 비교해 보면 프로이드는 본성 중심으로 이해하는 극단에 서 있다면 위니캇은 양육 중심으로 이해하는 극단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니캇은 철저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 성적 그 욕구, 그 리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양육 환경에서 양육되어졌느냐 그것이 아이를 건강하게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현실에서 실현해낼 수 있느냐 자기의 삶을 참 자기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양육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위니캇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화요일 저녁에 좀 더 위니캇이 40년 동안 실제 소아병동에서 아이들과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